회장님께서는 26년간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현재는 또 감염병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보니까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님께서 이제 내과 의사이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늘 환자 진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요. 또 그런 까닭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들어가면은 그냥 당연히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과대학을 들어와 보니까 예.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학, 뭐 여러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병리학, 또 제가 전공했던 예방약 이런 다양한 그런 기초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진료하는 과를 택하지 않고 이 보건학 그리고 또 일선 그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건강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예방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그 보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져봐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병원에서 그냥 진료만 보셨으면 굉장히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교에서 이제 임상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소아과를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소아과 임상 실습을 돌아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 의료기관에서 접했던 소아과 환자들이 아니라 중증의 어린아이들이 다 입원하고 진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더 겁이 났던 것은 아이들의 상태뿐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마음이 더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제가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소아과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은 네. 좀 힘드셨겠지만 네. 만약에 그 소아과의 길을 걸으셨으면은 그 아픈 아이들은 굉장히 교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네. 또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네. 평소에 굉장히 좀 유쾌하고 성격이 밝으시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예.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무척 좋아했고요. 그래서 소아과를 전공을 했으면은 아이들하고의 어떤 인생이 훨씬 더 보람되고 또 저 자신도 네. 젊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젊으시면은 지금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갑을 넘기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2009년에 네. 전염병 대응 센터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사실 그 당시가 신종플루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도 4월 한 27일인가 네. 금요일 날 퇴근 시간 무렵이었어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의 이 웨스턴 퍼시픽 리전, 우리가 이제 서태평양 지역본부의 회원국인데요. 네. 그 마닐라에 있는 웨스턴 퍼시픽 리전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그 북미 지역 네. 그리고 또 멕시코의 이 북쪽 지역에 이제 그 원인미상의 호흡기 질환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 신종 그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았었죠.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2009년도 신종플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 2일 날 그 최초 확진 환자가 이제 판정이 났는데 예. 멕시코에 이제 피정을 다녀왔던 수녀님께서 그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 홍보라든지 예. 또 이 사회적 그런 좀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을 좀 억제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 타미프루라는 그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죠.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우리가 늘 맞지 않았습니까? 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다행히 예방 백신을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그 백신 접종을 국민들에게
한 10월 하순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국민적 불안감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신종 플루를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제 저희 누나의 첫째 아이가 당시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네. 어릴 나이였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장년층에게 좀 위험한데 네, 그 당시 신종플루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신종플루인지 몰랐는데 네. 밤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인플루엔자 질환은 이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초기에 이 진료를 잘 못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도 인기 그 연예인 중에 그렇습니다. 한 탤런트, 분,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들이 예. 안타깝게도 신종플루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던 그러긴 하는데요. 예.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어린 나이의 감염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이 항바이러스 제제인 그 타미프루라는 약을 예. 전 국민에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축분이 있어서 다행이죠. 의료기관에서 그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네. 그 타미프루를 제공을 해서 유행을 아주 최소화시키면서 네. 극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부터 2년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였는데 질병관리청 이제 승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좀 그렇습니다.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 과거에는 이 보건복지부에 방역과라는 그 이 과 하나였습니다. 과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3년도에 사스를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예. 당시 이제 국무총리님은 이제 고건총리님이시고요. 대통령님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셨는데 일간지의 그 고건총리께서 이제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 이제 그런 그 기고가 있었는데 사스의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그 고건총리께서요. 네. 당시에 이 신종 감염병인 사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과 5명뿐. 그런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검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체 인력으로는 검역이 안 되니까 네. 국방부의 군의관 또 간호장교 또 위생병 그런 인력을 지원받아서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2003년도 7월경에 사스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사스 의심 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예. 이 당시 이제 그때는 이제 국립보건원이었어요. 그 방역과의 역할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국립보건원의 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미국의 질병관리청, 소위 말하는 CDC에 준하는 그런 기관으로 좀 확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불과 1개과에 지나지 않았던 방역과라는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게 2004년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쭉 지속이 되면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1년도에 가습기살균제 원인균 발표, 그랬네요. 또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제 차관급 기관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워낙 국민들에게 K방역이라고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또 당시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 뭐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또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정말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질병관리본부보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좀 승격을 좀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작년이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뿌듯하고요. 네. 또 이 감염병 업무를 대응하는 그런 공무원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힘이 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신종플루, 사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메르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까지 사실 이게 이제 변종이긴 합니다만 다 그냥 감기라고도 일단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네. 한 10년, 20년 사이에 저희가 수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가장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네. 그간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메르스 이후에 지금까지 또 질병관리본부가 또 많은 발전을 해 왔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하고 지금 기억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메르스 때와. 일단 메르스가 2015년도죠. 2015년도 5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그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 이 환자가 머물렀던 병원을 쉽게 말하면 이제 코호트 격리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용어를 쓰는데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런 제대로. 용어가 없었죠. 예, 예. 그 당시에는 그 환자의 밀접 접촉자만을 격리하는 이제 그런 이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고요. 예. 이제 그런 까닭에 그 병원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퇴원을 했어요. 옆에 있을 수가 퇴원했는데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냥 그 환자들을 그 그걸 병동에서 전체로 이제 전체로 이제 격리해야 격리를 하는데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환자들은 내보내고. 그렇죠. 아, 근데 그러면서 그 다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메르스라는 질병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던. 복균한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병원으로 갔게 그러니까 사실 됐군요. 그때는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감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진들이 격리되다 보니까 네. 그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의료진으로도 진료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다른 병원을 가게 되고 아, 그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이 계속 퍼져나갔는데 네. 그거를 초기에는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네. 불과 한 달 만에 그 감염병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라든지 환자의 동선 공개라든지 예. 또 뭐 그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역학조사에 어떤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다 개정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때는 그거를 메르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을 다 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조치가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가능했고요. 또 음압병동을 확보하는 문제, 또 비축물자를 갖고 있는 문제, 예. 또 진단검사 그것도 사실 그 메르스법 때 법령으로 다 갖춰져 가지고 신속 그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르스법에 의해서 2020년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응할 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발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2015년도 메르스 때 우리가 만들었다. 예. 그게 이제 K방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